유는 병원에서 깨어나고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는 집에만 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스턴트 식품과 컵라면만 먹습니다. 유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아파트에 남기로 합니다. 만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TV 보는 것 뿐입니다. 그는 너무 망가져서 아파트는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만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다카주와 유사가 한번 방문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카주는 보안상 특수하게 제작된 문이라 부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유미가 유를 찾아옵니다. 유는 자신이 구해준 여자아이라고 다시 소개하기 전까지는 유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유미는 조의를 표하려 하지만 유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쫓아냅니다. 유미는 실망한 채 아파트를 나서며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사과합니다. 유는 옷을 입고 라면을 더 사러 나갑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파트를 나가기를 거부했으니 그들은 아마 그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는 그 듀오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들을 처리한 후 유는 ATM으로 가서 돈을 인출합니다. 그는 그 지역을 떠나 공범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는 모텔방을 얻어 다시 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는 라면만 먹던 것에서 피자만 먹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찐빵을 보고 몇 개 삽니다. 그는 오락실에 가서 몇몇 소년들이 슈팅 게임을 하는 것을 본다. 그는 몇 판 게임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을 한다. 그는 게임에 너무 몰입하여 계속 비용을 지불하며 악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지루해져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한다. 그는 꼬치에서 빵을 떼어내어 몇몇 갱단원들에게 던진다. 3명은 그를 끌어내어 처벌하려 한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쉽게 조종하여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는 나머지 갱단원의 다리에 꼬치 2개를 꽂는다. 그들이 다시 그를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한 후 광적으로 웃습니다. 유는 이대로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유는 골목길을 걷다가 갱단원들에게 붙잡힙니다. 두목은 유 같은 사람이 그들 중 일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전에 유는 그들을 지배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그는 두목의 목을 잡고 막대기를 눈에 찌르겠다고 위협합니다. 두목은 즉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나머지 갱단원들은 두목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날이 갈수록 유는 갱단원들을 계속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유는 앉아 담배를 말아 물립니다. 피우려는 순간 나오가 나타나 담배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유가 담배를 피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 것입니다. 나오는 첫날부터 그를 지켜보았고 항상 그에게 눈독을 들였다고 밝힙니다. 나오는 유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나오는 전화를 걸어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나오는 유에게 자기가 만들어줄 음식을 한 입만 먹으면 언제든 떠나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유는 동의하고 나오를 따라 다케주 가족 소유의 집으로 갑니다. 잠시 후 나오는 유에게 그의 누나가 항상 만들어주던 것처럼 오므라이스를 대접합니다. 나오는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 책에서 오므라이스 페이지에 그려진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그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유미가 그에게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는 음식을 한 숟갈 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언제 접시를 다 비웠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는 떠나려고 하지만 나오는 그가 한 입도 먹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를 붙잡는다. 그는 음식이 담긴 접시 전체를 다 먹었다. 유는 자신이 다시 나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학생회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한다. 이어서 유는 아유미의 초상화를 테이블에 놓고 학교로 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한다. 전교생과 학생회는 유가 학교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환영한다. 유는 또한 유를 만나면 사과할 생각을 하고 있다. 다케주는 그의 귀환을 축하하며 식당으로 달려가 유가 좋아하는 카레 요리를 가져온다. 평소처럼 부상을 입지만 무사히 음식을 얻는다. 두 사람이 아직 식사 중일 때 나오가 사무실로 부른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서둘러 가기 전에 음식을 다 먹는다. 유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오는 유사의 새로운 노래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다.
다케주는 이 소식에 너무 기뻐서 방 안에서 개구리처럼 뛰어다닌다. 영상을 본 후 나오는 유사를 칭찬하며 영상이 좋다고 말한다. 유사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 나서는 말을 바꾼다. 나오는 그들을 사무실로 부른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알고 보니 다음날 GM밴드의 콘서트가 있는데 나오가 이미 티켓 2장을 샀답니다. 그녀는 콘서트에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사와 타케주는 즉시 제안을 거절하고 유가 나오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는 시각장애 여성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 여성이 유의 옆을 지나치자 유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 여성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곧바로 유에게 달려와 맛있는 일본 특선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묻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는 그녀가 찾는 음식을 파는 현지 식당에 그녀를 데려간다. 유는 집에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에 자신도 주문한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웨이터가 어떻게든 그 여성을 알아본다. 그 여성은 살라셰인이며 지엔의 보컬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유는 놀랐지만 속으로 감춘다. 식당에서 나올 때 살라는 유가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살라는 유의 호흡과 말투로 이를 알아챘다. 살라는 유의 죽은 여동생을 위해 향을 피워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는 동의한다. 살라는 유의 아파트를 따라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자 유는 살라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오빠가 지엔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유는 나오에게 전화를 급히 걸지만 나오는 거절하며 지엔의 음악만 듣고 싶고 그들의 보컬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유는 놀라서 살라에게 나오가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살라는 자신이 원래부터 눈이 멀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 최고 존재를 저주한 죄에 대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는 나오의 오빠가 머무는 시설로 살라를 데려갑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 멤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의 방에 가서 그가 또다시 시트를 찢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살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고 니는 곧 진정됩니다. 살라가 노래를 마칠 무렵 그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누나의 이름도 다시 기억해냅니다. 유는 매우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유는 살라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의 노래가 나오의 남동생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살라는 기꺼이 도왔고 이것은 그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오는 나중에 병원을 방문했고 그의 남동생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유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를 전화했습니다. 다음날 유는 콘서트에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는 마침내 옷을 고르고 이제는 늘 그렇듯 아유미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는 나오를 만나 함께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콘서트 시작 전 나오는 유에게 상품을 사러 가게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살라는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노래에 맞춰 계속 열광하고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유는 그 노래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유가 기절하고 장면은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유는 콘서트에서 연주되는 같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유는 과학자들이 그들에 대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에 있습니다. 아유미도 그의 옆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방을 나서고 유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나이든 과학자를 발견합니다. 과학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 유는 그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줄을 서면서 아유미는 동생 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유는 슌의 능력이 파괴적이어서 그를 가두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은 시간 도약이고 유는 아유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알고 보니 유는 5초 동안 사람을 조종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도 감금될 것입니다. 그 협력자가 시설 내 피험자 중 한 명으로 있고 그의 본명이 쿠마가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쿠마가미는 마침내 텔레파시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고 모든 것은 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날 후반 아유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유는 항의하려 하지만 제압당합니다. 그는 마침내 방에서 깨어나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방을 나가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립니다. 노 과학자가 그를 구해주러 왔지만 노인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아유미의 힘을 무리하게 끌어내다가 붕괴될 줄 모르고 그랬다고 밝힙니다. 이 때문에 건물의 한 구역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미는 안전하지만 그녀의 능력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유미를 해부하고 나중에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는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유의 궁극적인 힘 약탈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유는 텔레파시로 그 대상을 찾아 그의 능력을 흡수합니다. 유는 그 힘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는 또 다른 소년의 능력을 흡수하여 물체를 통과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경비병들이 맞기 전에 형을 제때 풀어줍니다. 갑자기 유는 현재 시간대로 깨어나 병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옆에 나오가 있는 것을 보고 나오는 유가 콘서트에서 실신했다고 알려줍니다. 유는 나오에게 자신에게 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소년이 들어와 유가 기억을 되찾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나오는 소년이 항상 하듯이 머리를 내릴 때까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오는 그 소년이 공범이며 그의 진짜 이름이 쿠마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또 항상 젖어 있습니다. 쿠마가미는 유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 그가 찾는 모든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유미를 구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유는 이 사실에 놀랍니다. 나오는 슈니유의 형이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녀는 실험을 당했던 학교에서 탈출한 후 순이 자신을 도왔다고 밝힙니다. 나오와 유는 쿠마가미를 따라 지하에 비밀시설이 있는 산비탈로 갑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보안문을 통과하고 쿠마가미는 그들의 보안은 장난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마침내 그들은 순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유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순은 놀랍니다. 알고 보니 유의 기억은 메이다마리라는 사람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순은 자신의 형에겐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은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탈출 후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 그는 그들이 체포되기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쿠마가미였습니다. 슈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즉시 다시 절친이 되었습니다. 쿠마가미는 슌을 자신이 모은 친구들에게 데려갑니다. 시치노는 위상이동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마도키는 사람을 잠들게 할 수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면 자신도 잠이 듭니다. 메이다마리는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말해주자 그들이 품고 있던 의심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슈는 그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설명했다. 그는 그들에게 더 강력한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모으기 시작하지만 결국 그들은 아이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냥하는 조직에 대적할 수 없다. 슌의 다음 계획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한때 힘을 가졌던 어른들은 사냥당하는 기분을 알 것이다. 하지만 몇몇 어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슈는 모든 도박과 복권 정보를 모아 과거로 돌아가는 계획을 밝힌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과학자들이 반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조직을 건설할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슈는 과거로 한 걸음 도약합니다. 곧 그는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능력이 시력을 이용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능력의 영향이 그의 눈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갖게 된 유능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슈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교가 그렇게 하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는 마지막 도약을 해야 했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로 시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슈는 과거로 돌아가 시력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스타오션 아카데미처럼 그들을 보호할 공인된 기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슈는 자신을 계속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일하고 싶었기에 메이타마리에게 형제들의 기억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슈는 유의 진짜 능력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전에는 몰랐고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부터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이 시와 타카주가 그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의 힘은 최강의 힘으로 여겨집니다. 슈는 유에게 자신의 힘을 가져다 아유미를 구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유미의 힘을 훔치는 것입니다. 슈는 형의 힘을 빌려 아유미의 힘이 발현되기 시작한 날로 돌아갑니다. 그는 즉시 의회에 그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오만 따라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나오와 유가 아유미를 방문했을 때 유는 아유미를 죽이려 했던 소녀를 보았습니다. 나오가 떠날 때 유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밝히고 나오는 즉시 그를 믿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와 학생회는 아유미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씁니다. 그날 밤 슌은 아유미의 힘을 가져갑니다. 문을 가져갑니다. 다음 날 슌과 학생회는 아유미의 학교에 잠입합니다. 유사나오 타카주는 금방 제압당합니다. 학생들은 유사의 변장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나오도 유사처럼 아이돌이라고 생각해서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경비원이 타카주가 선생님이 되기엔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그는 해임당했습니다. 이제 유만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는 아유미를 위협하는 카네씨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뛰어듭니다. 그는 카네씨에게 다시는 그의 여동생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로써 아유미는 무사히 구출되고 쿠마가미는 그들을 슌에게 데려갑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유는 아유미를 그의 형에게 소개합니다. 전혀에 소개합니다. 슌은 유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유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이제 시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을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슈는 유를 그들의 연구소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그는 다른 시간선에서 자신을 구해준 노인을 봅니다. 그 남자는 아직 능력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의 능력은 75년마다 지구를 지나가는 샤를로트 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혜성이 남긴 먼지 때문에 사춘기에 이르면 능력이 발현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나간 지 12년이 되었고 그래서 유와 다른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혜성이 다시 지나갈 때 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능력이 발현된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효과가 없습니다. 유는 형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지만 아유미는 여전히 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얼마 후 쿠마가미는 또 다른 능력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는 시설 밖으로 나가 평소처럼 차에 탑니다. 그는 운전기사 후루키가 떨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이유를 묻습니다. 후루키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쿠마가미는 후루키가 제대로 된 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후루키는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가족이 위협받았다고 말합니다. 후루키는 쿠마가미를 낡은 건설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내려준 후 쿠마가미는 두들겨 맞고 묶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진실의 미학을 주사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나오를 찾아 체포합니다. 곧이어 슈는 조직의 리더로부터 나오와 쿠마가미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계획이 실패하면 시간 도약을 했다고 간주하고 후루키의 가족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나오와 쿠마가미와 당신을 맞바꾸려 합니다. 슈는 후루키에게 가족이라는 약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들과 일하게 둔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는 당신과 나머지 팀에게 최근 상황을 알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 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테러리스트의 능력을 훔쳐 실패할 경우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불안해하지만 그의 형이 진정시킵니다. 후루키는 그를 건설 현장으로 데려가고 테러리스트들은 그의 가족이 억류된 장소에 열쇠를 줍니다. 그가 떠난 후 그는 자신 앞의 사람들이 어른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찾는 두 사람이 자신의 바로 아래에 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소녀가 나타나 그의 오른쪽 눈을 찌릅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리려 하지만 그러려면 두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가 그를 잡으려 하자
그는 붕괴 능력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과 그의 친구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일어난 일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염력으로 자신을 구했음을 깨닫습니다. 이내 그들은 나오를 구하려던 쿠마가미가 강철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준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피 웁니다. 당신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고 공포에 질려 붕괴 능력을 발동하지만 시치노가 진정제를 주사하여 진정시킵니다. 진정된 후 그는 나오와 쿠마가미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형의 단짝 친구는 돌아가셨지만 나오는 살아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아유미가 그를 방문하고 이것은 순의 현재 감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형도 같은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타케쭈가 방문하여 그가 좋아하는 카레 요리를 가져옵니다. 유사도 그를 방문하여 크림 스튜를 만들어줍니다. 그가 미사를 부르자 미사가 이를 맡습니다. 그녀는 유사의 힘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미사에게 재촉합니다. 유사가 이를 맡은 후 유는 그녀를 보내어 부모님을 만나게 합니다. 유사는 유의 말을 따르고 부모님을 방문합니다. 미사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만나 그들의 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내립니다. 유의 16번째 생일이고 아유미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오므라이스를 가져옵니다. 아유미는 유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먹여줍니다. 후에 유는 걸을 수 있게 되고 형을 보러 갑니다. 형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나오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합니다. 그러자 나오는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유에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능력이 생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능력까지 훔쳐오라고 요청합니다. 백신이 준비되었으므로 백신을 접종받으면 다른 사람은 다시는 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만 명의 능력을 흡수하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테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는 제안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는 이제 나오에게 연애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나오는 그에게 모든 능력을 모아 돌아오면 서로 사귀자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약지 손가락 걸기를 합니다. 나오가 유에게 자신부터 시작하라고 부탁하고 유는 즉시 나오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는 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유는 해외로 나가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는 그 조직이 그들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능력자들을 찾는 데 조직이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 그의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유는 이미 16살이고 곧 능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유가 떠날 준비를 하는데 타카유와 미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유에게 자신의 힘도 빼앗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미사는 유가 힘을 얻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가 힘을 얻자마자 유사는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타카유는 그녀에게 여동생의 편지를 건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고 미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유는 짐을 싸기 시작하고 나오는 그에게 어디를 가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회화집을 줍니다. 유의 첫 목적지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는 암시장 거래상을 만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삽니다. 그는 조직 우두머리의 차를 찾아 그 안에 탑니다. 리더가 차에 타자마자 그의 능력을 훔칩니다. 유는 이제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구어 사전을 사용하여 리더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므로 유는 이를 이용해 능력자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소년 안젤로를 찾았습니다. 유는 안젤로를 찾아 그의 능력을 훔칩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능력자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정리한 후 그는 아프리카로 이동하여 모든 능력자들의 능력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곧 초능력자들 사이에서 한쪽 눈이 없는 소년이 돌아다니며 그들의 능력을 훔친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유는 외눈박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곧 병을 악화시키는 소년의 힘을 빼앗습니다. 유는 이 능력을 이용해 아직 숨겨진 자들의 힘을 드러내 빼앗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이 다른 생명체의 것으로 사실상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유를 매복 공격했지만 그는 이제 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는 곧 치유의 힘을 가진 소녀를 찾습니다. 유는 그 힘을 빼앗고 자신의 오른쪽 눈을 치료하는데 그 힘을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쿠마가미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의 법칙을 너무 많이 어겼기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에서 초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곧 유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잊기 시작하지만 나오가 만들어준 구어체 표현집을 놓지 않습니다. 유는 곧 유럽 전체를 정리합니다. 이미 무적이 된 그는 세계 정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구어체 표현집 덕분에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구어체 표현집을 목에 묶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초능력자는 베이징에 있습니다. 유는 이제 매우 약해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합니다. 그의 뒤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나타나 화살을 쏩니다. 다시 화살을 쏘려는 순간 한 소녀가 사냥꾼과 유 사이에 섭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의 힘은 용기였습니다. 유는 소녀의 힘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후 유는 모든 것을 끝냈다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유는 자신의 집이 어딘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기억도 누구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현상금 사냥꾼이 그에게 또 다른 화살을 쏘고 그는 땅에 쓰러집니다. 그를 끝장내려는 순간 준이 헬리콥터를 타고 그의 형을 데리러 옵니다. 후에 유는 나오가 옆에 있는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유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오는 자신을 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그가 그렇게 많은 힘을 흡수하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자신이 그 구어체 표현집을 만들었다고 알려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는 가족에게 서서히 다시 적응해 갑니다.